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업무를 하면서 보면은 그 자금의 그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외화를 해외에 송금을 할 때, 또 외화가 한국에 입금이 돼서 인출할 때, 이때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또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고 나서는 등기만 하면 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도 신고를 해야 되고 실거래가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작년 말에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 것 같네.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신고를 안 했는데, 유념하지 않았는데, 저도 이렇게 제가 행정사를 하지만 여러 의뢰인들이나 관심 갖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도 깨우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걸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왜냐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30일 이내 부동산이 거래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니까 어떠면 저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제 그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이 법이 제정된 거는 2006년부터 제정이 됐지만 과거에는 법은 있으되 현장에선 그렇게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20년부터 투기 과열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증빙 서류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 2026년 현재는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점. 그 이유는 그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 그랬을 때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났는지, 탈세한 것은 아닌지, 증여한 것은 아닌지, 탈루한 것은 아닌지, 불법 자금은 아닌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는 누가 내냐? 그러니까 매입하신 분이 이제 부동산 원에다가 신고를 하면 구청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은 온라인 방식이고 오프라인으로 문서를 들고 간다. 그러면 구청으로 이제 바로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에 근거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 여기서 규제 지역이 이제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를 신고해야 되고 비규제 지역에 있어서도 6억 이상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고 법인으로서 거래하는 것은 모든 주택 거래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자금에는 자기 자금이 있고 차입금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고 자기 자금에는 금융기관의 예금액, 주식, 증여, 상속받은 돈,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임대보증금 회수액, 현금 등이 포함이 될 것이고 차입금은 금융대출, 임대차 보증금, 회사자금, 사내대출, 부모님의 개인 차용금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현금을 했다. 현금과 기타 자금의 액수가 크다. 이랬을 땐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이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케이스 때문에 제가 하게 됐냐면, 한 의뢰인이 연락이 와서 법인으로 집을 샀다.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산 다음에 나중에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꾼 것을 상환할 것이다. 이러는데 이제 저는 대부 업체에서 돈을 꿔요. 그렇게 이자율이 높은 걸. 그랬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법인을 갖고 상속을 받는 편법적 유형이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와 같이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는 이유는 상속에 대한 위험이 곳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상속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허위 작성했다 이랬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같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지자체나 부동산원에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민경 행정사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샘플 자료를 판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계획을 갖거나 했거나 지금 진행 중이신 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